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주간 경제 뉴스와 이슈는 금리 인하하면 주식시장 날아오를까입니다. 결국 미국 기준금리에 관한 얘기예요. 뉴스를 한번 보니까 주간 뉴스를 보니까 대체로 이제 금리 인하 얘기예요. 그래서 9월 금리 인하 깜빡이 켠 파월 이걸로 인해서 뭐 나스닥이 최고치를 치기도 하고 급락도 하기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여줬죠. 금리 인하가 그렇죠. 폭락인지 알 수 없는 거죠. 이제 금리 인하를 해봐야 아는 건데요. 그렇죠. 코스피 편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거세다는 겁니다. 거센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죠. 개인들은 하락에 베팅하고 있고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한국은행도 당연히 미국에서 금리 인하한다니까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9월에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한국은행은 그 다음 달에 금리 인하할 겁니다. 그리고 종목적으로는 뭐 삼성전자 뉴스가 있었는데 결국 이런 그 좋은 뉴스를 내보내면서 이제 좀 패대기 측면도 있습니다. 패대기를 쳤어요. 그리고 뭐 네이버 얘기가 나왔고 두산의 계열사 정리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특히 관심이 되는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인적 분할입니다. 그런 뉴스가 나왔고 오늘은 미국 기준금리에 대해서 한번 조금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예, 연방준비은행 기준금리 무엇이 문제인가? 이게 이제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그렇죠. 사실 쭉 내려왔어요. 과거서부터. 내려왔는데 중간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가지고 평평한 면을 이룹니다. 올라가서 평평한 면을 이루고 올라가서 평평한 면을 이루고 올라가서 평평한 면을 이루고 이제 그래서 보면 과거에 2000년도가 닷컴 버블 때인데 닷컴 버블 때도 그렇죠. 미국의 증시 나스닥이 엄청 오르니까 금리가 따라서 오릅니다. 따라서 오르다가 금리가 평평한 데를 만들어요.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눈치를 보면 이 와중에 그렇죠. 증시가 견디지 못하고 고금리에 견디지 못하고 증시가 못 견디는 건지 경기가 못 견디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경기 침체가 오게 됩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금리가 내려가긴 해요. 금리가 내려가긴 하지만 경기 침체는 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가 다시 내려가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기준금리가 낮으면 경기가 올라가겠죠. 경기가 올라가면 따라서 기준금리 따라서 올라가다가 또 어느 정도 한계치에 이르면 그렇죠. 평평한 구간에 이릅니다. 그리고 나면 경기 침체가 오겠죠. 오기 전부터 기준금리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는 말은 경기 침체가 올 거다. 그런 말이랑 동의어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고 주식시장은 떨어집니다. 요거는 미국 2008년도 금융위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팬데믹인데, 뭐, 팬데믹 전에도 아무튼 주식이 많이 올라서, 주식도 많이 오르고 경기도 달아올라서 미국 금리가 올랐어요. 올랐다가, 이거는 뭐, 어느 정도 굉장히 낮은 레벨, 한 2, 3% 레벨에서 멈췄어요. 멈췄다가 경기 침체가 올 걸 알고, 그렇죠. 기준금리가 내려갔잖아요. 그래 기준금리 내려가니까 경기 침체 오면서 기준금리가 더 제로금리로 내려갔죠. 근데 이게 팬데믹을 예상했는 건지 아니면 팬데믹이 없었으면 더 큰 경기 침체가 왔는 건지 모르겠죠. 아무튼 팬데믹조차도 기준금리가 예측을 했다. 놀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끝나면서 또 경기가 달아오르니까 금리가 급격히 올랐죠.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고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데 5% 정도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9월 달에 금리가 내려갈 거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면 결국 또 주식시장이 꼬꾸라질 일이 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국 기준금리하고 나스닥을 이렇게 똑같은 시간에 이제 그려보았습니다. 그려보았어요. 2000년도의 닷컴 버블 상황입니다. 2000년도 닷컴 버블 상황 보면 나스닥이 이제 꾸준히 올라왔죠. 꾸준히 올라와서 한 4, 5천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4, 5천까지 올라오니까 금리가 무지막지하게 따라오릅니다. 따라오르다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오면 이제 멈춥니다. 왜 멈추냐?
이 정도면 못 견딜 정도다. 이제 그렇죠. 연준의 연준이 아는 거죠. 연준이 아는 거니까 이제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동안 주가가 어느 정도 레벨을 유지합니다. 유지하는데, 그렇죠. 기준금리가 먼저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나스닥이 먼저 떨어지는 건지 모르지만, 똑같은 레이트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결국 무슨 얘기냐.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경기 침체는 온다. 경기 침체에 오면 주가는 떨어진다. 뭐 그런 게 성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스닥이 떨어져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가게 되죠. 다시 올라가게 되면 그렇죠. 경기도 올라오게 되니까 기준금리도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에 이르면 이제 기준금리가 멈추는데 그렇죠. 기준금리가 멈춰도 나스닥이 그렇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기준금리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올랐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기준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나스닥도 폭락을 하게 됩니다. 기준금리가 먼저 떨어지는 거냐, 나스닥이 먼저 떨어지는 거냐. 사실은 연준이 나스닥이 떨어질 거를 예측하는 겁니다. 예측하는 거고, 나름대로 그렇죠. 금리를 결정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석학들이 도입이 돼서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는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팬데믹 때도 주가가 쭉 오르니까 기준금리가 따라 오르다가 그렇죠. 기준금리가 먼저 내려옵니다. 먼저 내려오니까 그래도 나스닥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시점 되면 나스닥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스닥이 폭락하는 거를 예측을 하는 거죠. 기준금리가. 그리고 나서 기준금리가 이제 나스닥이 폭락을 하고 나면 기준금리가 제로금리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기준금리가 제로금리를 유지하니까 또 나스닥이 슬금슬금 올라서 그렇죠. 경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거죠. 그러면 또 기준금리가 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고 나면 오를 초창기에는 뭐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지만 어쨌든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경기가 좋다는 거잖아요. 결국 주시장도 오릅니다. 오르는데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기준금리는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는 지금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닥의 상승 그렇죠. 여력도 거의 바닥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준금리와 나스닥 선후 관계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 그래프를 좀 자세히 그려봤어요. 파란 게 이제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고 주황색이 그렇죠. 빨간 계열이 지금 나스닥인데 나스닥이 폭등을 하게 되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근데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나스닥이 견디지 못하고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거죠.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 사이에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등이니까 기준금리가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줬는데 이때는 나스닥이 먼저 폭락을 했어요. 나스닥이 먼저 떨어지니까 기준금리가 나중에 떨어졌습니다. 이때는 이제 결국 연준이 선제 대응을 못한 거예요. 사실은 더 빨리 내렸어야 되는데 선제 대응을 못하고 나스닥이 떨어지니까 따라 내린 꼴이 됐습니다. 첫 번째 2000년 닷컴 버블은 나스닥이 먼저 움직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입니다.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는 금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똑같습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주황색이 올라가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갔는데 기준금리가 다 오르고 나면 조정은 나옵니다. 어쨌든 조정 나오고 기준금리가 평평한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죠. 반등이 나오고 상승을 하는 와중에 그렇죠. 상승을 하는 와중에 기준금리가 먼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눈치챈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경기 침체가 오는구나. 눈치챈 건데 그거를 나스닥이 캐치를 못하고 오르다가 기준금리 떨어진 다음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스닥이 떨어지면 또 기준금리가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기준금리가 또 내려가고 나스닥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2008년도부터는 연준이 똑똑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연준이 그렇죠. 나스닥 폭락을 먼저 알아챈 거죠. 먼저 알아챈 거다.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락을 막진 못했어요.
그러면 팬데믹 때는 어떻게 됐냐? 팬데믹을 기준금리가 맞췄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팬데믹 때도 나스닥이 그렇죠. 팬데믹 오기 전에 나스닥이 상승을 했잖아요.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기준금리가 따라서 오릅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따라서 오르는 정점에 되면 나스닥이 알아서 깁니다. 알아서 떨어져줘요. 그러면 아 이게 한계치구나 그걸 알잖아요. 그럼 기준금리가 멈춥니다.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멈추면 나스닥이 반등을 해요. 반등을 하는데 그렇죠. 이쯤 되니까 기준금리가 눈치를 챘어요. 아 경기 침체가 오는구나. 그래서 기준금리가 먼저 내려갔습니다. 세 번이나 내렸는데도 나스닥은 계속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세 번째 내리고 또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를 약간 낮은 상태로 유지를 하니까 결국은 나스닥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연준이 그렇죠. 팬데믹 때도 안 거예요. 경기 침체가 오는 걸. 아마 팬데믹이 안 왔어도 경기 침체는 왔을 거예요. 팬데믹이 오니까 사실은 이게 주기가 짧아지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격적으로 내려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지금입니다. 지금 이번에 또 팬데믹 기간 동안 그렇죠. 팬데믹 기간 동안 저금리를 유지했죠. 저금리를 유지하니까 당연히 주가가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또 한계치에 달하니까 또 기준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준금리 올라가니까 당연히 조정이 나오죠. 조정이 나오지만 어느 정도 레벨에 이르면 이제 금리가 안 움직이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런 구간에는 항상 똑같이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반등은 좀 셌죠.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왔는데 지금 또 9월에 기준금리 또 인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나스닥에 그렇죠. 호황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 기준금리 내리면 조금 더 상승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준금리를 연준이 내린다는 거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멀지 않았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연준이 굉장히 그렇죠. 상당히 똑똑합니다. 시장보다 앞서서 경기 침체를 예측하기 때문에 나스닥이 앞으로 폭락할 거다. 그거를 연준이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세계 증시의 호황도 멀지 않았다. 9월에 실제로 금리를 내린다면 그렇죠. 금리를 내린 뒤에 얼마나 더 상승이 갈지 모르지만 저는 한 6개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 9월에 금리 인하면 내년 3월을 버티기 힘들다. 내년 3월 전에는 주식을 정리해야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